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6월 국산차 순위가 나왔습니다. 와. 네, 6월은 이변의 이변이 거듭됐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요즘 바이러스로 난리도 아니죠. 좀 사그라지나 싶었는데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세컨 웨이브가 온다 이런 얘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마이애미 해변에서 노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염자가 하루에 11,000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자동차 판매 당연히 죽쓰고 있겠죠. 근데 그건 그 나라 얘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는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냐면 30%가 늘었어. 전달에도 사상 최고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또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전문지 오토뷰의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요, 현대, 기아, 르노, 삼성, 한국 GM, 쌍용 5개 완성차 회사가 모두 다 빨개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왜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까? 네, 원인은 여러 가지죠. 첫 번째는 개소세 인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취등록세도 할인되니까 사실상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할인된다고 봐야 되겠죠. 와, 개꿀. 잠깐, 이렇게 쓰는 거 맞냐, 개꿀? 요즘 젊은 분들 표현들이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 아무거나 다 개를 붙여. 도그 허니. 7월부터는 3.5%로 그게 좀 줄어들어요. 렌터카, 대기업 이런 곳에서 차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만 일찍 사도 한 1.5% 이상 돈을 절감하는 셈이니까 조금 당겨서 7월에 살 거, 8월에 살 거, 올해 말에 살 거 이런 거 당겨서 6월에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둘째는 해외에서 잘 안 팔리니까 국내에 좀 집중하자 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판 것도 한몫합니다. 친구, 이웃, 사촌 이런 분들한테도 야, 지금 하나 사줘 이런 거 있었을 거고, 할인도 좀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부품 수급에 좀 차질이 있던 회사들, 이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이 좀 재개됐다고 봐야 되겠죠. 쉐보레 같은 경우에 특히 힘들었는데 이제야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아마도 유튜브가 너무 잘 되잖아. 자동차를 유튜브로 보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 모카의 힘이네. 미국에서 왜 이렇게 안 팔리나 했더니 모카 영문판이 없어서. 브랜드별로 보면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아차가 정말 신기해요. 판매 대수가 몇 대쯤 될 것 같아요? 기아차가 6만 대를 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기아차 창립된 게 1943년 12월 11일에 창립했는데 그 이후로 월간 최대 실적입니다. 6만 대를 넘긴 건 사상 최고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지난달만 해도 현대차가 57,000대 팔았어요. 5월 달에 현대차보다 지금의 기아차가 훨씬 더 많이 판 거예요. 현대차가 5월에 적게 팔았냐면 그것도 아니야. 4월달, 3월달에 6만 대 넘긴 했지만 2월달에 36,000대 팔았어. 그러니까 2월달 현대차보다 거의 2배를 판 거야. 1월달에는 44,000대 팔았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판 거니까. 이번 달에 물론 현대차가 7만 대 팔았지만 기아차가 10,000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차가 더 이상은 현대차보다 적게 파는 회사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산타페가 나왔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나오고, 기아차가 소렌토 풀체인지 이렇게 나오고, 현대차가 소나타 이렇게 나왔고, 기아차가 K5 이렇게 나왔고, 이제 곧 기아차가 또 카니발이 나와요. 현대차가 이 투싼이 또 나오거든요. 기아차가 조금씩 더 유리해. 어쩌면 혹시 기아차가 현대차를 넘는, 말 조심해야지. 그런데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빼고 본 거거든요. 합치면 83,000대를 넘습니다. 지금 주력 차종 G80, GV80이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물론 기아차도 스팅어, K9, 모하비 이런 게 프리미엄 브랜드에 들어가야 될 만한 차인데, 현대차로 치면 제네시스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기아차 숫자를 말하는 거고, 현대차는 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판매량이 줄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현대차는 고급차가 빠지고 나니까 또 데미지가 있습니다. 평균 고급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현대라는 브랜드에 고급차 브랜드들이 다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빠졌잖아. 현대 엠블럼 자체가 조금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이 고급차들이 어쨌든 브랜드 이미지를 끌고 가는 면이 있어요. 더구나 조금 있으면 기아차가 엠블럼을 바꾸잖아요. 전기차 CV도 내놓을 계획이고요. 이게 굉장히 섹시한 라인의 고급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전기차 N이를 내놓는데 이건 그에 비하면 훨씬 실용적인 형태의 자동차예요. 그래서 아마도 기아차 브랜드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현대차 그룹사 입장에선 약간 의도적인 면도 있어요. 원래 1등이다, 계속 1등이야, 그러면 꼴보기 싫잖아요. 1등은 원래 매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룹사 입장에서는 현대차를 조금 내려서 기아차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막 더 열심히 해서 판매량을 좀 높여보기도 하고, 이런 관계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유리하죠. 열심히 달리는 회사라는 이미지도 좀 쌓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내 기준에선 제네시스 분리한 거, 이거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어때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건 좀 애매하네. 그럼 국내 자동차 판매 순위 중에서 1000대 이상 판매된 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위는 기아차 K7 하이브리드, 30위는 현대차 소나타 DN8 하이브리드, 38위에 쉐보레 말리부. 디젤 라인이 단종돼서요, 가솔린 모델만 남겼는데요. 2년 동안 판매된 말리부 중에 디젤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예견된 일이지 싶습니다. 옛날에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라프디가 한때 인터넷 슈퍼카였잖아요. 야, 내가 오늘 라프디로 람보르기니 땄다, 뭐 우는 거 내가 보고 왔다, 뭐 이러면서 막 인터넷에 막 이러지 않았어요? 37위의 쌍용 G4 렉스턴입니다. 쌍용차 주가 지난주에 30%씩 3일 연속으로 막치 쏟았잖아요. 100% 넘게 올랐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 뭐 주가를 뭘 모르시는구만, 30%씩 오르는데 어떻게 100%를 오르냐 3일 만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씩 3일 오르면 몇 퍼센트입니까? 아니잖아. 이 사람 산수를 30%씩 3일 오르면 90%가 아니에요. 100이 30%씩 3일 되면 130 되고 169 되고 219 되는 거잖아요. 복리라는 걸 모르시나? 그게 저희 영상에서 쌍용차 투자하지 마세요 하니까 바로 치솟고, 쌍용차가 엄청 100% 넘게 치솟았습니다 라는 영상 나오고 나니까 바로 폭락해서 아주 지옥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우리 대단하다.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틀리는 거야. 만약에 이 회사는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저희가 꼭 찍어드리겠습니다. 36위에 기아차 K5 하이브리드, 35위에 르노 삼성 SM6. 페이스리프트가 다음 주에요. 시승하러 저희 갑니다. 요즘은 진짜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초청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페이스리프트가 예고돼 있거든요. 많이 보고 싶네요. 34위에 현대차 코나. 소형 SUV 시장에서 셀토스 XM3에는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다양한 시도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있죠. 그리고 스포츠 성향을 갖추고 있는 코나 N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SUV로는 최초로 N 배지를 달고 나올 예정인데요. 아마도 이 코나 N이 나오고 나면 현대자동차에 만드는 후속 SUV 투싼, 산타페,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도 N라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네요. 33위에 기아차 니로. 니로는 제가 직접 타고 다니던 차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잘 나온 하이브리드 차예요. 사실 니로하고 같이 나왔던 게 아이오닉인데 아이오닉은 조금 아쉬웠죠. 니로는 확실히 제가 타서 그런 건지 정말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타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소형 SUV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소형 SUV 치고는 아주 길고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연비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운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20 후반이 나와요. 뭐 거의 30 나오려 그래.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걸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니로도 언젠간 풀체인지 하겠죠? 기대가 매우 큽니다. 니로의 풀체인지 모델은 여기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에서 찍어온 하바니로,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분위기일까라는 거를 조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2위에 LF 소나타. 31위부터는 2000대를 돌파한 차량들입니다. 31위 현대차 베뉴. 베뉴가 2000대를 넘다니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현대차에서 가장 저렴한 차가 베뉴, 아반떼 이런데요. 이 정도로 판매된다면 괜찮습니다. 30위에 쉐보레 스파크. 국내에서 경차 입지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경차에게 줬던 출퇴근 통행료 할인 혜택 줄인다고 합니다. 뭐 3년 정도 유예기간 준다고 하는데요, 혜택이 줄어드는 거는 어쨌든 경차한테 무조건 마이너스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경차가 1000만원 넘는 걸 주고 사느니 차라리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서 아반떼 사지,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경차 혜택이 없진 않아요. 세금 혜택도 있고요, 연간 내는 세금을 내고 나면 경차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중고차로 살 때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차 중고차를 1000만원에 샀어. 다시 팔 때도 1000만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차만 탄 거야, 공짜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경차는 처음 차 살 때뿐이 아니라 두고두고 약간 돈 벌어주는 조그허니. 29위에 기아차 스포티지, 준중형 SUV,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풀체인지 내년이에요. 내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뭐 민감하게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판매량이 좀 저조하네요. 28위에 쌍용차 티볼리, 27위에 쌍용차 코란도. 쌍용차 티볼리 코란도 계속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아유, 희한하네. 티볼리는 쌍용차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정말 볼륨 모델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코란도는 풀체인지로 새로 나온 건데 또 이건 또 왜 이래. 티볼리가 코란도 닮은 거, 코란도가 티볼리 닮은 거, 둘 다 굉장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쌍용차가 중국의 송과모터스하고 KD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주가가 더 오르기도 했는데요, 회사에 좀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나올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바이톤이 지금 사실상 무너졌고요, 우리나라의 명신 MS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이 바이톤을 지리자동차가 또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해요. 그러면 또 희한하게 돌아가요. 지금 춘추 전국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바이톤을 지리자동차가 인수해서 명신이 돼서 우리나라에 나온다. 그러면서 쌍용차를 비아디가 인수해서 비아디와 지리자동차가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서로 맞붙는다.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6위에 기아차 모하비입니다. 마스터 그래비티 트림이 추가돼서 그런지 지난달보다 판매량이 50%나 급증했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대의 차가 50% 급증하죠? 소렌토를 보러 갔다가 소렌토에 옵션 붙이면 5천만원이 넘네. 이럴 바엔 모하비로? 라면서 모하비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2,500대나 판매됐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5위에 기아차 레이, 24위에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기아차 레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이가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선가 레이 단종된다고 했었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판매량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죠. 어쨌든 레이 인기 당분간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23위에 기아차 K3. K3 같은 경우는 언제나 아반떼하고 경쟁해서 조금씩 뒤에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위장막 덮여있는 K3가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의 K5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K5의 미니 K5처럼 간다면 또 모를 일입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혹시 아반떼를 이길 수 있지 않을... 그럴 리는 없겠지. 아반떼 풀체인지고 이건 페이스리프트인데. 어쨌든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22위부터는 판매량이 3,000대를 돌파한 차량들입니다. 22위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지난달에 부품 수급이 어려웠죠. 근데 이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업하고 손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족했던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판매량이 바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상품성이 좋으니까 판매량이 오르는 거 뭐 당연한 걸로 보여집니다. 대기 물량을 조금 더 소화하면 7월 달에 판매량은 더 급증할 걸로 예상되네요. 저희 영상은 이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21위에 현대차 투싼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출시되고 있는 현대차의 차량에 대해서 디자인이 파격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어떤 차도 투싼만큼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 투싼은 정말 디자인이 기존의 투싼과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접 리뷰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20위에 기아차 모닝. 이거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아직까지 신차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위에 기아차 카니발.
이거 카니발 신차가 나왔는데 왜 구형 카니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셨죠? 아마도 카니발은 새로운 디자인도 좋지만 이거는 그냥 카니발이기만 하면 돼, 사람이 그만큼 탈 수 있기만 하면 돼, 디자인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현행 카니발이 아마도 뭐 성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아마도 사람들이 타는데도 뭐 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3,200대나 팔린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카니발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독보적이잖아요. 뭐 스타렉스가 절대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게 된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서 새로운 카니발 디자인을 보시고 그렇게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일단 보시고서 결정하시지. 그런데 카니발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솔직히 카니발이 조금 더 작은 미니 카니발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는데 현대차에 카니발이 출시된다면 어떨까? 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밴 중에 좀 작은 거, 그런 게 하나 나와서 좀 두 갈래로 좀 이렇게 분할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KU라는 차인데 이게 중국에서는 판매가 될 게 확정이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에도 판매될 게 확정인데 국내 판매는 지금 아직 모르겠거든요. 국내에도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니발하고 경쟁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네요. 18위에 쌍용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픽업 트럭이죠. 콜로라도 출시되고 나서 판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들 꽤 계셨겠지만 어쨌든 국산차 유일의 픽업 트럭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렉스턴 스포츠가 그냥 압도를 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두 차량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렉스턴 스포츠는 2.2L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콜로라도는 3.6L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배기량 차이,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연비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콜로라도는 조금 더 럭셔리 트럭으로, 이 차는 조금 더 실용적인 트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에서 출시 예정인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의 스파이샷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국내 출시된다면 넥스턴 스포츠의 판매량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만 생산하려나? 한국에서 생산하려나? 적어도 수입은 안 되겠죠. 국내 현대차 노조분들이 17위에 제네시스 GV80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생산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다가 또 중단됐다가 빨리 해결돼서 차량을 인도받는 분들이나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진정한 프리미엄 차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프리미엄 차량들이 문제가 훨씬 더 많긴 한데 16위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15위부터는 4,000대 이상을 판매한 차량들입니다. 15위는 스타렉스. 아니 스타렉스가 왜 여기 올라와 있어? 스타렉스가 카니발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렸지? 이게 현대차의 새로운 전략이 아닐까? 신차를 조금씩 유출을 하면서 너네 빨리 안 사면 이렇게 괴물 같은 차를 사게 될 거야 이러면서 빨리 사게끔 만드는 거. 그걸 보면서 저걸 살 수는 없지 하면서 야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닐까? 고도의 심리전인데? 그건 아니고 아마도 이 스타렉스 같은 차는 거의 법인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세 인하가 떨어지는 직전에 이렇게 판매량이 급증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위에 기아차 K7, 13위에 현대차 산타페. 신형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또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신형 산타페의 디자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매우 커지고 있죠. 차는 사진보다 실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연령층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영상으로 보셔야 되니까 산타페 시승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위에 현대차 소나타입니다. 요즘 들어서 현대차 소나타에 대해서 뭔가 오해들이 있어. 그러니까 소나타 신형과 구형을 합치는 거, 요거 빨리 좀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요번에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나타가 판매량을 8,000대를 돌파했네요. 와, 역시 회복했습니다. 역시 소나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여전히 5,000대 수준이에요. 뭐 5,000대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K5에 비하면 절반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 뭐 못지않게 잘했어요, 이거는 현실을 지금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뭔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걸
해결 못하게끔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소나타 어떻게든 개선점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디자인 잘못된 것 같아요. 빨리 이거 개선해야지. 이 정도 디자인이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줬네요. 다시 회복됐네요. 역시 현대차, 우리 소나타는 역시 굳건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병을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11위에 르노 삼성 XM3. XM3 판매량은 이렇게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판매량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판매량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대기 물량을 다 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숙련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더 생산 대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생산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 판매 대수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공장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10위는 기아차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정말 소형 SUV의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장을 보면 그 시장의 대표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혼다 피트라든지 도요타 아쿠아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차들, 그리고 박스형 차들, 이런 차들이 일본의 어떤 주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오면 요즘은 소형 SUV가 주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달 판매량을 보면 셀토스는 5,536대, XM3는 5,330대로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풀옵션에 해당되는 최상위 트림을 또 만들어서 이번에 셀토스에도 넣었는데, 그러니까 셀토스 그래비티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셀토스, XM3, 코나, 트레일 블레이저 이렇게 소형 SUV들이 막 판매량을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티볼리, 얼른 티볼리에어 출시해서 다시 소형 SUV 시장에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9위는 기아차 봉고3. 봉고 트럭이 이렇게 많이 팔렸어? 8위는 르노 삼성 QM6입니다. QM6 하면 이젠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냥 10위권 안에 QM6 반드시 있는 거야. 산타페보다 원래 잘 팔리는 차야.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고요. 경쟁 차종으로 뭐 산타페, 소렌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사실 동시에 투싼, 스포티지도 경쟁차입니다.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LPG 모델을 갖추고 있어서 유일한 LPG SUV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액으로 놓고 보면 LPG가 확실히 경제적이긴 하니까요. LPG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LPG 전국 평균 가격이 760원이야. 야, 760원은 너무하지 않나? 휘발유 지금 뭐 1358원 이래서 와 싸다 그랬는데 760원? 나는 LPG 가격 금방 올릴 줄 알았는데 이게 트럼프 형이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네. 7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가성비의 팰리세이드. 지금 계약해도 이번 년에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큰 차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이 크고 남는 게 낫지 자꾸 부족한 거보다 이런 게 아닌가. 뭐 디자인도 좋은 편이고 가격도 생각 외로 저렴한 편이죠. 3,700만원부터 시작하니까요. 사실 소렌토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싼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생산 라인이 늘어나고 부품 수급도 잘 된다면 문제없이 탑5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6위는 현대차 포터2입니다. 이제 명예의 탑5. 이 5위권에 있는 차들을 보면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사이좋게 그래 너네도 다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잘 짰어. 5위는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가 현대차에서 분리된 이후에 이렇게까지 판매량이 늘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러저러 문제가 있다고 해도 6월 한 달 동안에 7,900대나 팔렸습니다. 깡통차 가격이 5,200만원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런 차를 깡통으로 사겠어요. 사실 옵션을 좀 넣을 텐데 넣으면 6천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보다 비싼 거죠. 경제가 어려우면 대형차보다 좀 저렴하고 좀 실용적인 차가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급의 자동차가 안 팔리고 가장 저렴한 차와 가장 비싼 차가 잘 팔리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경제가 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이런 데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4위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4위 뭘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K5. 그렇습니다. 기아차 K5입니다. 누구나 예상 가능한 8,000대가 넘었어요. 8,913대. 참.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찍어냈지? 원래는 사실 해외로 나가야 되는 물량 있을 텐데 해외에 못 나갔잖아요. 그거를 국내로 다 돌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K5만 해서 하이브리드 구형까지 합치면 10,000대가 넘습니다. 2010년에 K5 처음 나왔을 때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으로 해서 K5가 엄청나다 라고 했을 때 한 3달 정도 소나타를 앞지른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뒤로는 소나타를 앞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정말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소나타가 다시 풀체인지가 나오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릴 텐데,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디자인 더 우수하지, 상품성 더 우수하지, 가격대도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에서 그냥 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K5 그리고 소렌토가 나오면서 이 둘의 이미지가 기아차 브랜드 전체를 끌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아차 디자인은 좀 로그하니. 3위는 뭘까요? 소렌토요. 그렇죠. 3위는 기아차 소렌토입니다. 3위 소렌토는 8,913대. 야, 대단합니다. 이거 소렌토 하이브리드 2,684대를 분리해서 말한 거거든요. 합치면 11,597대. 야,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SUV가 11,500대가 팔려요? 아, 우리가 소렌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영상을 내보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 폭발. 사실 합쳐놓고 보면 아반떼보다도 많이 팔리고 그랜저하고 차이가 60대밖에 차이 안 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차인데 그래도 7월 달부터는 계약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곧 계약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이때 가격이 한 100 몇십만 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 지나치게 위너인 것 같고, 기아차가 좀 손해보면서까지 파는 거니까 지금 하이브리드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7월 달부터 하이브리드 다시 판매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얼마에 판매될지, 그리고 또 뭐 세제 혜택은 또 어떤 식으로 될지 그때 가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렌토, 이 판매량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네요. 2위는 현대차 신형 아반떼입니다. 신형 아반떼, 일단 가솔린 나왔고요, LPG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리고 N라인도 나올 차례죠. 그랜저, 소나타, K7, K5 이런 차들 보면 20-30%가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반떼 10,000대가 넘게 팔리는데, 여기서 하이브리드까지 추가되면 혹시 2,000대, 3,000대 더 늘어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아반떼 판매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가격이 대략 2,700만 원 정도에서 책정된다고 하니까요. 가격도 깡패고 하이브리드의 N9까지 나와서 미국 시장을 밀어붙이면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사실 2위하고 3위는 조금 아리까리한데요. 소렌토의 하이브리드를 합치면 2위로 올라가고요. 하이브리드를 합쳐야 되나? 그런데 사실 하이브리드를 분리하는 게 자동차 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돼 있고, 하이브리드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위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불변의 그랜저. 불변의 그랜저. 네, 맞습니다. 불변의 그랜저입니다. 11,651대. 와,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집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랜저는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요즘 길에서 보면 택시로도 그랜저가 그렇게 많아요. 정말 잘 팔리는 것 같고, 요즘 들어서 흔히 법인으로서 슈퍼카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막 국민적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 이해되는데, 그랜저가 사실 비용 처리할 땐 딱 좋습니다. 비용 처리할 때 딱 좋고, 그리고 중고차로 내다 팔아도 가장 감가가 적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랜저를 그렇게 선호하는 거예요. 어쨌든 밉긴 하네. 이 그랜저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댓글에서 막 그랜저 하면 막 욕을 막 바가지로 쓰시는 분들 계신데, 뭐 40대 이상 되고 회사에서 사고 이렇게 되면 사실 디자인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보다 차급이 높으냐 안 높으냐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 비싼 차냐 아니냐, 비싼 차다라고 하면 비싼 차는 좀 특이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급이 좀 남들보다 비싼 차로 괴상하게 생겼으면 그게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남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비싸면 그게 왜 비싸? 비싼 티를 낼 수가 없잖아. 어쨌든 그랜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 있는 어머니도 그랜저 탄다 그러면 성공했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약간 속세에 찌든 것 같고 약간 속물적이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그 요구사항을 잘 짚어낸 광고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국산차 판매량을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걱정인 부분이 있어요. 현대차 국내 판매량 굉장히 좋지만 해외 판매량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타 브랜드에 비해서 하락세가 조금 덜하다는 점도 희망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세계 시장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온라인화가 이루어진 것 같이 어쩌면 자동차 시장에도 큰 변화의 때가 다가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매장에 나가서 차 직접 보고 뭐 등등등 하느라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이런 차들 다 볼 수 있고 차에 대한 정보도 다 얻으실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긴가? 여긴가?